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YTN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오차 범위내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동우 보도국 선거단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아시다시피 그저께 대선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첫 전화 면접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이 자동응답 방식의 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업계의 이제 전반적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그런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으로 보니까 당선 가능성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이제 2배 가까이 높게 나오는 그런 그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대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픽으로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3.1% 포인트 차이거든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다자 대결했을 때.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여론조사했을 때는 이제 김종인 후보를 당시에 넣었었는데 김종인 후보가 1%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1%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지난번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좀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10.8% 나왔는데 이번에는 8.5% 한 자릿수로 내려갔고요.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이제 비슷하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사자 구도로 좁혀서 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자 대결로 하면은 이제 보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될 것인지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표심이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좀 앞서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후보가 지금 빠진 거죠. 만약에 이제 유승민 후보로 이제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후보를 사퇴할 경우는 어떻게 될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승민 후보는 당내에서도 사퇴 여론이 좀 일부 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지금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자 대결 유승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되는 이 사자 대결은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자 구도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그리고 사자 구도로 봤을 때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그런데 당선 가능성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2배 이상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아시다시피 한참 동안 대세론을 이어왔었고 이제 본인도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최근 한때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주춤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다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주춤하고 문재인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워낙 당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누가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항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95%나 나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조차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대세론을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아직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보면 4명 중 1명이 지금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권자의 28.1%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바꾸려면 어떤 이유로 바꾸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TV 토론을 보고서 좀 더 이제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 다른 화면 이제 보여주시면 나오겠습니다만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46.3%. 절반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의혹 검증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한 23% 되고요. 당선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12.7% 되고 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확실하게 어떤 노선을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9.4%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판세를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28%가 아직도 나중에 이제 후보를 그 변경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TV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 후보 간에 대한 어떤 검증 네.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번 그 남은 대선 기간에 예.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10시에 이제 YTN에서도 이제 생중계를 해드릴 텐데 이 토론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지지층의 충성도라고 해야 할까요? 지지한 후보 끝까지 지지할 것이냐는 물음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 나왔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그 충성도, 결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가장 그 약한 사람이 유승민 그 바른정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39.4%, 절반이 채 안 됐죠. 전체 평균이 70.5%인데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들의 그 지지자들은 평균을 좀 상회하는 그런 그 결집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예.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 후보의 어떤 결집도나 충성도가 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 내지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지지자들이 이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안철수 후보자의 그 어떤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높은 것이죠. 예. 반드시 투표를 한다는 이제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YTN 여론조사에서도 단순 지지도를 봤을 때는 이제 3.1% 포인트 차이입니다만 적극 투표층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5.8% 포인트로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 YTN 여론조사에서는 6.2% 포인트가 이제 이 오차 범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 근접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추세를 계속 간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관심이 이제 후보들의 호감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여론조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호감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좀 상승을 했고 예. 비호감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좀 하락하고 비호감도는 상승하는 이게 아무래도 좀 TV 토론의 영향이 그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뭐 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전반적으로 뭐 좀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선방을 했다는 것이고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에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좀 너무 경직된 그런 자세를 보여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평가 주리를 이뤘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적 잘했다는 건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거기서 좀 뭐랄까 좀 막말투에 뭐 그런 예. 언급도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이제 비호감도가 높아서는데 비호감도는 더 높아지고 또 네. 호감도도 낮았던 이 호감도는 또 더 낮아지는 뭐 그런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표심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투표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세대 간의 대결 구도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죠? 예, 세대별 대결 그 구도가 그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다 비슷하게 받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세대별로 아주 뚜렷하게 지지율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지금 네. 20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배 문재인 예. 후보가 높게 나오고 30대에서도 거의 2배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40대로 넘어가서도 문재인 후보가 50.4, 안철수 후보가 26.7, 뭐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근데 50대로 넘어가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이제 지지를 받고 높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40대부터 20대처럼 그렇게 뭐 2배 차이는 아니고요. 뭐 근소한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 부분 그 격차를 보이면서 네. 앞서가고 있는 지금 3위로 그런 내려왔군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3위로 내려가는 뭐 그런 현상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젊은 층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압도적 그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5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 세대결 양상이 어떻게 결국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뭐 결국은 네. 이 그 젊은 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년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가 투표장으로 많이 발길을 돌릴지 이게 가장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여론조사 YTN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는 지난 그 대선과 달리 젊은 층도 상당히 투표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예. 강합니다.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은 투표율이 낮았고 50대 이상에서는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50대 이상에서 투표 의지가 비교적 낮게 나오고 그리고 젊은 층에서 투표 의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문재인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그 표차가 3.1%포인트인데요. 최근에 뭐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 보면 10%까지 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동응답이라는 게 ARS 방식. 그렇습니다. 예. 자동응답이라는 게 이제 기계에 녹음을 해가지고 그 ARS라고 합니다. 이제 네. 오토 리스판스 시스템이라 가지고 이제 자동응답 방식을 이제 ARS 조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비교적 그 저렴하게 빨리 조사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그 유력 언론사나 아니면 이제 유력 그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잘 실시하지 않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영세한 곳? 영세한 예. 그 여론조사 예. 업체나 아니면은 이제 언론사 중에서도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유력 언론사 아닌 언론사들이 주로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예. 이제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응답률도 낮고 이제 신뢰도나 이제 정확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응답률이 한 3%에서 7%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아주 정치적으로 성향이 강한 사람들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안철수 예. 후보는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서 거기다 좀 이제 또 하나 판단하면 더 좋을 이제 것 추가할 같습니다. 거는 유선이 많이 들어가느냐 무선이 많이 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표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선이 많이 들어가면 유선 전화는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예. 이제 쓰기 예. 때문에 유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보수 표심이 많이 반영되고 무선이 많이 반영되면 아무래도 진보 표심이 많이 예. 반영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 시청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동우 보도국 선거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